비은행 부분을 확장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이 앞다퉈서 부동산 신탁사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이 신규 인가를 내면서 부동산 신탁업의 과거 독과점 구조는 깨졌지만 수익률이 워낙 탄탄해서 금융권 M&A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어제 우리금융지주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자산신탁 여기 인수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어제 우리금융이 국제자산신탁의 기존 대주주 측과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 65.7%를 인수하는 내용인데요. 실사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금융권에서는 대략 인수가액을 한 1,500억 원 선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최종 성사가 되면 우리은행의 지주 전환 이후에 첫 번째 M&A 사례가 됩니다. 이에 앞서서 신한금융이 지난 10월에 아시아신탁을 지분을 인수를 했죠.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계열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신탁사 인수에 대해서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모두 지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한 부문이다. 지주 내 은행과 증권 등 타 계열사와 협업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금융과 부동산이라는 사업이 되게 가깝게 우리는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주사들이 M&A를 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지주사와 신탁사. 일단 부동산 신탁업의 모델을 보면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빌딩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이 땅이나 건물을 관리를 해서 그 수익을 주인과 나누는 이런 구조입니다. 단순 관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사실상의 디벨로퍼, 시행사 역할을 하는 부동산 신탁사도 늘고 있는데요. 금융지주 차원에서 보면 은행과 증권 계열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따낸 어떤 부동산 PF 딜에 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고 또 부동산 신탁사가 이걸 관리해서 개발을 맡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은행과 증권의 WM, 다시 말해서 웰스 매니지먼트 개념까지 부문까지 가세를 한다면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펀드로 만들어서 이걸 쪼개가지고 리테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의 확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측도 기존 은행과 증권의 IB 또 WM 측과 시너지를 연계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서 2차, 3차 또 기대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시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 둘이 만나서 시너지를 하면 뭔가 더 탄탄해질 것 같고 자금 조달도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서 최근에 부동산 신탁사가 사실상의 디벨로퍼 역할을 한다. 이런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우에 금융지주에 편입된 신탁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한 상황이고요. 신한에 이어서 우리금융이 부동산 신탁을 계열로 편입하면서 기존의 KB와 하나금융지주까지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이 부동산 신탁 라인업 구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 중에선 유일하게 NH농협금융지주가 현재 이 부동산 신탁사를 거느리는 데 실패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금융당국의 어떤 신규 인가에서도 농협금융은 탈락을 했고요. 여기저기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워낙에 과점체제가 장기간 유지됐던 시장인 만큼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이 시장에서 M&A와 관련해서 NH농협금융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신탁사를 인수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전부터 부동산 신탁사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좋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부동산 신탁사가 현재 11개, 최근에 신규 인가한 3곳을 제외하면 11개인 상황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11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집계를 해보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가 업계 전체로 봐서 3배 이상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이 11개 업체 전체가 2009년 이후에 줄곧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입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11개 부동산 신탁사 실적이 평균 순이익을 보면 462억 원에 달했고 11개 회사 모두 2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신탁사의 임직원 수가 한 개 업체당 한 100에서 200명 선이니까 생산성 자체가 아주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네요. 처음에 이제 인가를 세고 더 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질 건 당연한 거고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이쪽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0년 동안 이 과점 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경쟁 양상이 너무 약했다. 이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고 예. 이 과점 체제를 좀 깨기 위해서 보수적인 시장을 좀 흔들기 위해서 그 매기 역할을 하라고 신규를 세 곳을 내줬습니다. 당연히 어떤 최근에 영업 실적의 개선 흐름이 조금은 더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 고령화와 연계해서 어떤 부동산 자산의 승계와 연계한 신탁 관리 사업 또 그 부동산 유동화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 유동화된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신탁의 개발 사업 이런 모델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그 성장세 자체는 둔화되더라도 이 성장성의 지속 측면에서는 담보가 돼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